창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양현식 교수입니다. 창업 자금 조달 및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 해당되는 창업의 유형별 특징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실행률을 조직하는 것이 바라고 법률 사업을 진행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창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경영자원은 인적자원과 일적자원, 예컨대 자본, 인력, 시설 이러한 내용 자원들을 확보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사업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창업자의 역량, 또 창업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경영 자원이 필요한 창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능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까지는 많은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인적 자원, 또 그리고 마케팅하는 마케팅 인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자금들, 직접적인 자금이나 간접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이 근본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창업을 아우르고 있는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을 포함해서 네트워크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 조직 또한 사업에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자, 창업의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사업계획과 창업팀, 경영자원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업 환경에 대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겠다라는 집중도, 몰입, 또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는 열정, 그리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의 창업자의 판단력, 모험정신, 잠재력, 이러한 것들이 창업자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입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템이 존재해야 되겠죠. 어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예컨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 또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틈새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을 통한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신제품, 그 다음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사업의 기회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자금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창업 자금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경영 요소, 이러한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창업의 3대 핵심 요소인 창업자, 그 다음에 사업기회, 경영자원들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창업을 전개해 나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템보다는 실행 주체가 얼마만큼의 열정과 또 그리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족한 창업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창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자를 활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아이템은 검증과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의 그 제품이 팔려나갈 수 있는 고도화 작업들을 지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성공 창업을 위한 핵심 요소로 창업자, 사업계획, 경영자원 세 가지 요소를 중시 여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에 결국 창업자가 요구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창업자의 역량은 자금 조달, 리더십, 의사결정, 기업 혁신, 정보 전달,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많은 만능의 그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요. 최근 그 창업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이런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팀이라는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역량들을 보충해주고 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최근에 이제 창업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경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창업 자금인데요. 창업 자금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적인 자기 자신의 자금을 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창업 자금에는 자기 자금, 타인 자본, 뭐 정부 지원 사업, 대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차기 플랜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업계는 창업의 시장에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기회는 아이디어, 아이템, 기술,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시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 기회를 탐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전개해낼 것이냐는 경험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과 스타트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에는 말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경쟁 우위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은 기존에 있던 많은 경영 자원인 물적 자원이나 일적 자원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제품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반영시킨 그러한 아이템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제품에 대한 피봇,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아이템을 시장에 맞추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아이템의 특성들이나 그다음에 구체화 작업들을 계속 달리 가져가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특징은 외부 자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절대적인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강력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또 그리고 창업자 간의 혁신성을 전제로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이다라고 하면은 개인 창업, 그 다음에 법인 창업,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창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낼 수 있는 조직체로 사회적 창업이라는 것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창업의 필요성들이 최근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소셜 벤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의 유형에는 과거에 이제 개인 창업이나 또 그리고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사내 창업, 직장을 다니고 직장 내에서의 새로운 창업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창업을 하는 이러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창업과 사내 창업의 특징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그 이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창업은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동체의 목적과 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창업과 사내 창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시장의 기회 요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라든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아이템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창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창업과 사내 창업이 주로 제품이나 특정화되어 있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창업은 혁신과 창의성이 기초한 시민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시의 경우에 온통대전이라는 지역 카페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 한 4천억 이상의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또 지역 카페를 아우르고 있는 이러한 그 소셜 벤처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계속해서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니멀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 카페를 아우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 사업을 미니멀한 형태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창업이 자신감과 사업에 대한 지식, 독립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창업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 정치적인 기술, 또 사회적인 정서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창업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태동이 될 텐데요. 아직은 기존의 이제 이윤 추구의 근본적인 목적과 또 공익의 목적을 수반해낼 수 있는 소셜 벤처적 성격으로 창업의 유형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많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방식의 사업 전개, 창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창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것, 기업을 경영하는 것,
또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창업 성공이나 성공 창업이냐라는 메커니즘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외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창업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창출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시키면서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사업,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바로 성공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창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업 후 약 3년에서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의 현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바로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두 번째 시련인 본격적인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팔을 때 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이익 창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는 이러한 어려움 또한 두 번째 겪게 되는 시련인데요. 이러한 시기를 또 다윈의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 창업의 키워드는 치명적인 실패를 하지 않는 것,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약 6,000개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창업 준비 활동은 평균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창업 시작 단계와 초기 창업 단계에서 애로 요인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자금의 한계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의 한계는 바로 이제 사업을 영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고요. 결국은 폐업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을 살펴보았더니 무엇보다도 이제 자금 조달의 한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지식, 능력, 경험이 부족한 것들, 그 다음에 창업 기간 동안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애로들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실행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자금은 약 3억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컸습니다. 기술의 원천, 아이템은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아이템을 전개했고요. 또 창업의 실패가 무엇이냐,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봤더니 경영 미숙, 시장 확보의 실패, 기술 개발의 부진, 뭐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창업의 실패를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 시장의 팔로 개척의 한계, 이러한 데스밸리와 다윈의 바다와 같은 자금의 한계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사업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지배력을 갖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성이고 목적인데 결국은 이러한 자금 조달의 문제, 자금 운영의 문제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에는 창업 자금, 개발 자금, 운전 자금, 또 그리고 시설 자금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영업 활동 및 재무 활동이 중단되며 기업 운영에 한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 실패와 사업 폐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창업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자금을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갈 것이냐, 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창업 추진의 출발점은 바로 창업 자금이고요. 또 그리고 창업 성공 창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업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320만 개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12.3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5년 이상 존속할 확률은 30%에 불과하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음식업종, 도매업, 개인 서비스업들이 취약한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창업기업 사업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자금 부족에서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금 조달의 원천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창업자 개인이 자신의 현금을 가지고 하는 자금도 있겠지만은 동업자금이라든가 종업원 투자라든가 또 지인 투자 그리고 제도상으로 정부에서 정부나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엔젤 투자, 정부 지원 자금, 크라우드 펀딩, 벤처 캐피탈 투자, 또 그 다음에 공공기관 투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창업자들은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이나 자금 조달의 지원 제도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의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결국 자금 조달을 언제 할 것이냐, 또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이냐, 또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자금 조달을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에는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입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초기에서부터 단계별로 창업 성장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적절한 방법, 그 다음에 유리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라는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필요 자금의 근거와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력이라든가 보증인, 또 신용보증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차입 시기가 언제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차입을 했다고 한다면 상환계획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간접 금융을 통한 투자를 통한 자금을 조달해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미리 인지하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